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스팸 필터 우회 전략 방법이라고 전략과 방법, 스팸 필터 우회 전략과 방법이라고 해서 혹시 백링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스팸 필터에 좀 걸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좀 우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작업하는 방법들을 오프페이지 SEO 작업하는데, 백링크 작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통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PBN 웹사이트에서 백링크를 건다고 모두 화이트햇 작업이 아니라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트햇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스팸 필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구글이 알고리즘을 변동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이 하는 게 우리처럼 이제 백링크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 백링크가 스팸인지 아닌지, 조작된 건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이 필터가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걸 좀 우회해서 작업할 수 있는 블랙햇 방법이 아닌 화이트햇 백링크 작업하는 방법이 혹시 궁금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스팸 필터가 일단 뭐냐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검색 결과나 이메일 등에서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스팸을 걸러대기 위해서 구글이 사용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서 그냥 구글 알고리즘, 순위에 적용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검색 스팸 유형이 뭐가 있냐면요, 이제 키워드 스태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키워드를 과하게 좀 삽입하는 컨텐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가 짜장면 웹사이트예요. 그러면 내 웹사이트 내에서 짜장면이라고 할 링크를 무지하게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이트에서 링크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렇게 키워드가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걸 이제 잡아낸다. 그리고 클로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용자와 구글이 다른 컨텐츠를 보여주는 기법으로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링크를 클릭을 했었을 때 짜장면이라고 돼 있었는데, 짜장면이라고 딱 클릭하는 순간 다른 사이트로 가는데 전혀 다른 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짜장면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 클로킹, 뭐 301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메인을 가려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구글이 걸러내고요. 그리고 링크 스팸이라고 얘기해서 인위적으로 백링크를 늘려서 높이려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PBN이라든지 아니면 자동화된 그 백링크 구축한 거를 이제 구글이 잡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제된 컨텐츠, 다른 사이트의 컨텐츠를 그대로 복사해서 복붙한 거 이제 구글이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 스팸 필터를 우회하려고 하는 전략과 방법은 주로 저품질 아니면 인위적인 링크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고요. 다만 구글 정책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링크 프로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종류의 도메인에서 링크를 확보해서 뭐 특정 유형의 링크가 과하게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링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이트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만들어진 것도 비슷하고 IP도 비슷하고 컨텐츠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그러면 구글이 볼 때는 이 사이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이트들한테 받는지를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뭐 금융감독원 뭐 이런 데서 이 사람의 금융 신뢰 점수가 괜찮은지, 믿을만한 사람인지 다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패턴이 있거나 뭔가 조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작업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링크 출처가 다양하고 관련성 높은 사이트에서 링크를 받으면은 뭐 문제될 게 없고요. 그리고 IP라든지 서버 위치도 최대한 분산해서 의심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앵커 텍스트의 다양화인데요.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이트가, 나는 뭐 마사지 가게를 해요. 그래서 마사지 관련된 키워드만 막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글이 볼 때는 웹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작업이 돼서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 웹사이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백링크를 걸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단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요거에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브랜드명이라든지 일반적인 단어, 뭐 웹사이트 가기, 뭐 클릭하기, 웹사이트 주소, 그죠? URL이라든지 자연스럽게 앵커 텍스트가 잘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 걸 앵커 텍스트 레시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같은 키워드를 반복은 피하고 다양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짜장면이라고 걸렸어요. 근데 뭐 이 웹사이트가 뭐 한 100개 정도 백링크가 걸렸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가 짜장면이에요. 그럼 구글이 볼 때
인위적이겠죠. 그러니까 짜장면, 간짜장면, 짜장면 곱빼기, 짜장면 사이트, 짜장면 추천, 중국 짜장면 등등 관련된 키워드를 다양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가면은 구글이 볼 때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다양하게 이 사이트를 언급했으니까 그 중에서 키워드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어떤 키워드구나 라고 구글이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스러운 링크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본문 내에서 자연스럽게 문맥 안에다가 키워드를 넣는 게, 배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이드바나 푸터는 좀 비자연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안 넘어오는 것이, 링크 주스가 안 넘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스팸 필터에 좀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게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 품질 낮은 백링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품질 백링크를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품질 백링크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면 죽는다를 하는 것만 알면은 그것만 알고서 그거 안 가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SEO 작업을 하는 거는 어떻게 고품질 백링크를 걸지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품질 백링크는 어떻게 피하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사실은 작업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실 거고요. 명백히 스팸성이나 자동 생성이나 저품질 사이트에서 온 링크 누가 봐도 뻔해요. 근데 우리가 뭐 스스로 속일 수도 있는 거죠. 저기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블랙햇으로 작업한 것 같은데 돈이 안 되니까 조금은 싸도 괜찮겠지.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구글 스팸 필터에 문제가 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정상적인 작업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백링크 분석 도구를 정기적으로 백링크 문제 링크를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disavow, 백링크 거절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개수가 많아지고 구글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거절 처리를 많이 요청을 하면은 구글 입장에서는 뭔데 이렇게 작업이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백링크 조사 툴을 사용을 하는 것처럼 구글도 사용을 우리가 한다는 걸 알고 있겠죠. 하지만 구글이 무슨 공식적으로 백링크 조사하라고 툴을 우리한테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백링크를 조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보기 좋아 보이진 않겠죠. 구글 입장에서 서치 콘솔에서 나오는 정보 정도에서만 우리가 보고서 뭐 문제가 있으면은 작업을 하는 요 수준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답은 일단 품질이 낮은 백링크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로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백링크를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대량으로 백링크를 생성하지 말고 꾸준히 점진적으로 링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웹사이트가 있어요. 처음 만들었어요.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빨리 첫 번째 페이지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 경쟁 사이트를 보니까 한 500개 정도만 붙이면 경쟁 사이트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돈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 달 나오자마자 500개를 쫙 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수학처럼 이 사이트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데 뭐 언제 만들어져서 얼마나 꾸준히 이 신뢰를 쌓아가지고 백링크가 걸려있는 거는 신경을 쓰지 않고, 내 웹사이트가 있어서 500개를 짠 붙이면 이 자리를 가겠다, 뭐 그렇게 가지 않고 오히려 구글이 볼 때 좀 이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 1년, 2년에 거쳐서 500개를 뭐 나눠서 걸리고 뭔가 신뢰도 쌓였고 구글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러운데, 이 사이트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백링크가 500개가 붙었어요. 구글이 볼 때는 인위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대량으로 거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품질이 낮은 사이트 백링크가 그런 거죠. 웹사이트가 있는데 툴을 써가지고 한 번에 1000개, 2000개, 몇만 개씩 백링크를 쏠 수가 있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도 순위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글이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구글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몇만 개가 붙었으니까 뭔가 엄청난 사이트인가 보다 라고 해서 상위에 노출시켜 줄 수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필터에 걸려서 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작업을 할 때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국어 키워드 좀 센 거 약한 거 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키워드 같은 경우는 1000개, 2000개씩 걸어야 되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무슨 뭐 200개, 300개 아니면 한 달이 안 됐는데 한 1000개를 걸러도 상위 노출되고 또 오래 떠 있는 경향이 좀 봤기 때문에 무조건 천천히만 걸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보수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자연스럽게 링크 빌딩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컨텐츠의 품질과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는 거죠. UX를 강화해야 되는데 양질의 컨텐츠로 뭐 자연스럽게 링크가 생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은데 뭐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께서도 웹사이트 만들어서 뭐 제 사이트 뭐 직접 걸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트 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쉽진 않은데 품질이 괜찮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이트도 뭐 이왕 보기에는 보기 이쁜 것보다는 구글이 잘 열리고 구글 입장에서 아무 문제 없이 원페이지 작업하는 것은 뭐 나쁠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리스트에 넣어놓긴 했지만 사이트가 개떡같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백링크가 잘 걸려 있고 안에 내부 링크도 잘 걸려 있고 그러면은 순위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가장 마지막에다가 뭐 추가를 해놓긴 했습니다. 자, 주의사항. 스팸 필터 우회 전략은 구글 가이드라인에 위반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 이제 이런 거 싫어하니까 이제 어떻게 우회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이드라인에 위반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적발 시 심각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SEO 작업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백링크 구축과 고품질 컨텐츠 제작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SEO 작업을 하는 저희로서는 이제 뭐 구글도 이제 우리가 SEO 백링크 작업을 하는 걸 알고 있고 구글 특허에서 순위 올리는 것이 뭐 컨텐츠보다는 백링크의 품질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등등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으로 SEO가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작업을 해야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어도 구글 스팸 필터가 뭔지 그리고 스팸 필터에 어떻게 보면 위반되지 않는 뭐 그런 방법으로 백링크 작업하는 것이 뭔지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는 좀 귀한 시간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